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4월 19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물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여한 피터 틸은 누구인가? 오니시 야유스키 문예춘추에서 4월 1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마법의 힘을 발휘한 사나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첩보 활동을 바탕으로 한 적국 지도자의 암살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18번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참수 작전은 과거의 그것과 정확도, 속도, 위력에서 성질이 다르다. 미국은 이제 지구상 어디에서나 타깃으로 삼은 인물을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다. 그런 마법의 힘을 트럼프 행정부에 부여한 남자가 3월 5일 우리나라 총리 관저를 찾았다. 니혼 게이자 신문의 총리 동정이 짧게 전하고 있다. 15시 20분 미국 데이터 해석 대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피터 틸 회장 등의 예방. 면회 시간은 약 25분간이었지만 넷상에서는 2월 28일의 하메네이 살해에 팔란티어의 서비스가 사용되었다라는 정보가 난무해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의 방미를 목전에 둔 3월 17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참정당의 카미야 소페 대표가 넷상에서는 정부가 향후 동사의 서비스를 단번에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의 소리가 오르고 있다고 질했다. 피터 틸의 쾌적. 서독 프랑크푸르트 출생으로 1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소년 시절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미비아에서 보낸 틸 씨는 테크노 리버테리언 과학기술을 신봉하는 자유주의자를 자인한다. 독일계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젊은 시절부터 철학적 사고를 둘러싸고 GA, FAM 등 실리콘밸리에 집적된 리버럴계 넷벤처의 기업가들과 선을 긋는다.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철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 뷰라는 보수 대학 신문을 창간해 다문화 문화에 대해 폴리티컬 콜렉트니스의 이의를 제기했답니다. 틸 씨는 법무사무관이나 통화 트레이더를 거쳐 기업가로 돌아선 뒤에도 민주주의의 국가는 유권자의 다수 의사에 따라 장기적인 자유와 이노베이션을 저해한다며 반국가 반평등주의를 계속 주창했다. 1998년에 창업한 인터넷 결제 서비스의 선구자 페이팔은 국가가 주관하는 통화 시스템의 도전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런 틸 씨에게 모인 페이팔 창업 멤버로는 유튜브 공동 창업자 체드 헨리, 스티브 첸, 조드 카림, 링크드의 창업자 리드 호프먼이 있다. 페이팔의 경합인 엑스컴을 창업한 일론 머스크 씨는 자신의 회사를 페이팔과 합병시켜 틸 씨의 동료가 됐다. 페이팔 주식을 상장한 뒤 2002년 이 회사를 인터넷 경매업체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매각한 틸 씨 등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돼 각자의 사업을 시작한다. 머스크는 우주개발 스페이스X를 창업해 전기차 벤처 테슬라 경영권을 취득했다. 2007년 경제지 포춘이 페이팔 출신들을 특집으로 다룬 사진에서 틸 씨를 비롯한 동료들은 서부국 술집을 배경으로 한 깽달 출신들에게 각자의 포즈를 취했다. 이 사진을 계기로 틸 일당은 페이팔 마피아로 불리게 됐고 페이스북, 현 메타와 스페이스 X 투자로 엄청난 부를 얻은 틸 씨는 페이팔 마피아의 돈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페이팔 창업부터 매각까지의 사이에 틸 씨의 정치 사상을 크게 바꾸는 사건이 있었다. 9.11 테러다. 그동안 국가로부터의 익사이트를 주창했던 틸 씨가 안전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신조에 안전보장 없이 자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를 더했다. 이 전환이 후의 트럼프 지지로 연결되어 간다.
피터 틸, 뭐 이런 그 책을 또 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ESG,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영어 찾자. 제가 그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면서 그 템플릿 자료로 하는 건데, 리마인더를 하면서 우측의 내용을 좀 변경을 해서 소개를 또 할까 합니다. ESG 초기 주창자 린 포레스터 드 로스차일드 여사,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영어 찾자, 김민지 2024년 10월 16일 날 더 PR이라는 데서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진 자체는 2015년 셰라톤 오크힐에 와서 ESG를 주창한 로스차일드 여사입니다. 포용적 자본주의를 말했었고요. 중국 공산주의도 포용하겠다는 것으로 그때는 들렸습니다. 중국은 말을 잘 들어 ESG를 위해 전기차를 위해 과잉 생산의 정부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죠. 지금. 또 ESG 환경론자들은 기독교의 원죄론을 처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요즘 공감을 합니다.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인간의 원죄론으로 어려서부터 교육으로 쇠뇌시키고 있죠. 그것으로 그들은 이권을 챙기고 먹고 살고 정치 세력화하고 있습니다. CO2 탄소 발자국, 카본 푸트프린트라고도 얘기하죠.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평상시에 해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식물은 CO2로 호흡을 하고 산소를 배출한다고 생물 시간에 우리는 배웠죠. 그렇다면 인간의 CO2 발생은 오히려 지구를 푸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CO2와 미세먼지는 다른 것입니다. 비유해서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회계를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내분과 국힘당의 뻘짓,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4월 18일 방송인데 제가 느린 타이핑이지만은 열심히 들으면서 정리를 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어 읽어서 거부감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있겠죠. 그것이 본인의 이 고정관념과 사고방식 이런 거에 다 우리는 어느 정도 굳어있다. 이렇게 서로들 인정을 합시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주제는 여러 가지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아의 서양인들도 살았었다. 환단고기에 유럽인들이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토요콘이 망한 후 현재의 티베트인들이다. 토요콘은 알타이어족을 사용했다. 흉노족이 티베트에서도 살았었다. 가덕도에도 백인 유골이 발견되었다. 신라 삼국 통일 무렵 서양인들이 없어졌다. 온 나라대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몽골족이 생태계를 망가뜨린 족이다. 동이족 살던 지역 북반민족이 살았지만 징기스칸에 의해 거의 몰살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족들이 융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삼국태국문양 켈트 쪽에서도 나온다. 알타이계 민족 동아시아 외모만이 아니다. 핀란드가 그 예이다. 핀란드 알타이계 언어를 쓴다. 트르키의 인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투르크 아이덴티티로 인식한다. 별 육갑을 떠는 좌파 것들 저열하다. 춘추 전국시대 같은 일본 전쟁, 영주와 영주 간의 전쟁이었다. 사무라이들이 전쟁을 했다. 그런데 조선은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성격이었다. 웬걸 선조가 빤스런을 해버렸다. 일본이 멘붕이 왔다. 일본식 전쟁으로 생각했는데 조선은 의병이 일어났다. 우리 민족은 개기는 민족이다. 농민이 사무라이를 상대로 싸웠다. 사무라이는 침략 시 농민은 죽이지 않고 전쟁을 했는데 평양까지 올라가니 명으로까지 도망갈 생각을 했다.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농민도 하고도 전쟁을 벌였다. 농민을 상대로 1대1 싸움을 할 수 있나? 조선은 스트리트 파이터 성격이어서 상상도 못했다. 억울하면 힘을 키우자.
신라구도 있었다. 신라 해적들, 일본 큐슈 지방 신라 흔적이 너무나 많다.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는 설도 있는데 신라에서 파견된 왕자가 지배했다는 설, 일본 측 기록에서 나온다. 우리도 잔인한 학살 많이 했었다. 우리나라 독립시킨 것은 미국이지 미국이고 분리 독립이다. 방일투쟁 별 볼 일 없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는 조선인이 더 많았다. 방일무장투쟁 독립군 전투부대가 왜 한반도에는 없었는가? 쿠르드족 지원 이란 결혼시키려고 만주국 연해주 거기서 싸우라고 돈을 준 것이다. 용병 비슷했다. 본토 침공해라는 전주 돈을 대는 중국인이나 러시아는 없었다. 그냥 미화했다. 역사를 미화했다. 오판을 해버린다. 독립은 외교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승만이 외교로 독립한 것이다. 한국 근대사는 개구라이다. 위안부 문제도 그렇다. 조선왕조 정부 주도의 위안부 북쪽지방 여진족도 위안부로 많이 썼답니다. 일본 위안부 정부가 주도하지 않았다. 공무원은 골치 아픈 일을 하지 않는다. 민간업자에게 넘긴 것이다. 조선인들도 그 사업을 했다. 그 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었기에 조선인들이 납치를 했다. 지금 캄보디아 사태나 마찬가지다. 사마티아현 위안부 세미나에서 증언, 부모가 팔았다고 했다. 위안부 업소 애들이 데려간 것이다. 똑같은 일이 일본 내에서도 있었던 것이다. 위안부에 대한 진실을 말하라. 나라가 가난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가난한 사람들이 타겟이 된다. 왜 이데올로기로 가냐? 교녀 심청이 자발적으로 빠진 것이냐? 가난하니까 간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경로가 있었을 것이다. 왜 배경을 말하지 않는가? 왜 저열한 사례를 비난하는가? 한국과 일본이 좋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좌파 우파 똑같다. 한패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 약자를 옹호해야지. 한일 관계 부러뜨리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다. 위안부의 70%는 일본이었다. 좌우 둘 다 개새끼들이다. 나는 다 양쪽을 공격한다. 장동혁 결과물이 뭐냐? 미국 간 거 별거 아니다. 내 몸값이 올라가게 만드는 수법들 돈 주면 상장 준다. 반중 친미 언급할 능력 있는 나이다. 미국 가서 엉뚱한 짓거리들만 한다. 교포들하고 장난친 거 아니야? 로톤다에 진입한 한국인 아주 소수다. 초청받아서 갔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K팩이 개입되었을 것이다. 돈 주면 다 만난다. 최근의 전쟁은 이상한 전쟁이다. 종교적인 선과 악의 전쟁으로 매도되고 있다. 돈 놓고 돈 먹는 전쟁이다. 명분이 없는 전쟁이다. 대북송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 혼란이다. 이재명한테 이상한 일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재명 약점이 많은 일이다. 트럼프도 약점이 없는 인물이라면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대북송금이 약점이다. 방북비용 쌍방울 부회장 증언. 박상영 검사 굽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무마했어도 미국 법원이 건드릴 것이다. 북한 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득위한 후원 정복 세력들. 이재명은 양측에 걸려 갈팡질팡하고 있다. EST 후원 세력. 이 ES가 동부연합이란 경기 동부연합의 약자로 쓰는 것 같습니다.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원 세력이 계양구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경기 동부연합. 정복 세력과 반공 세력이 둘이 섞여 있다. 지금. 어떤 이권일까? 돈인데 마약이라고 생각한다. 그것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도 유심히 보고 있다. 이 세상에 중립이란 게 없는 게 정치다. 정치 조직도 깡패 조직과 똑같다. 박학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마약 유통, 북한산 마약 유통, 우파 세력도 개입되어 있는 것 같다. 돈 세탁 목적으로. 반공 세력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돈 세탁하려고 북한산 마약 손을 대고 적대적 공생관계가 된다. 남한 부자들의 돈 세탁. 돈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대립 세력들. 이재명의 마약과의 전쟁은 어쨌든 계속 쳐다보고 있다. 골 때리는 일이 있을 것 같다. 동부연합과 같이 하면 미국이 죽일 것이다. 미국 쪽으로 붙으면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것을 하면 된다.
홍준표 하와이 갔다 와서 이재명 옹호. 정확한 것은 아니다. 정보가 홍준표 위험한 인물이다. 이명박 복원 북진통일 다시 나올 수 있다. 박선원. MB 정권 때 통일해서 북한당 일부 중국에 주기로 중국몽으로 모아지나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척결 쉽지 않다. 이란의 항복을 이끌어내는 호르무즈 봉쇄와 중국으로 향하는 미국의 다음 수순 이충곤 TV 4월 17일 방송입니다. 평화회담이 실패할 경우 더 가혹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트럼프.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폭탄으로 우리 군함들을 무장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사용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무기로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고 트럼프 말을 인용했고요. 미군 총사령관의 말입니다. 이란은 살려달라고 구걸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비를 베풀었다고 언급. 이때까지 미국은 군사력의 10%를 사용해서 이란을 공격했다. 4월 9일에 언급들 소개를 하고 있고 토탈 이란이 잃은 것들 피해 현황 한 최고위급 300명 사망 하메네이 죽었고 1221명의 장교급 사망, 국민 320만 명 피신, 200대 방공체계도 무너뜨렸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이란이 3천억에서 1조 달러 경제 손실, 이란 GDP 2025년 3,002억 달러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3일 오전 10시 미 동부 표준시 한국시간 4월 13일 밤 11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라마바드 평화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 항구 및 해안지역에 대한 미 해군의 군사 봉쇄를 명령했다. 봉쇄 범위 및 대상은 미 중부사령부는 이 봉쇄가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적용되지만 비이란 항구로 향하는 선박의 항행의 자유는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통행료 진수 선박 차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불법 통행료를 지불하고 공해상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추적하고 차단할 것을 해군에 지시했다. 역봉쇄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군사적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나 평화적 선박에 발포하는 이란인은 지옥으로 보내질 것이라며 봉쇄에 접근하는 이란 함정은 격침될 것이라고 경고. 경제적 압박. 이번 조치는 이란의 석유 수출 수익을 차단하여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이란을 돕는 국가 중국 등에는 50%의 관세가 부과하겠다고 위협. 미국 석유의 10%, 중국 석유의 40% 플러스 한국, 일본 석유의 70% 정도가 이 해협을 통과했다. 미국은 세일 혁명 이후 이곳 주둔 항모를 철수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미국 세일 석유. 미국 시간 4월 16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이란 전쟁 관련 전쟁부 브리핑.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봉쇄는 국적과 관계없이 이란 항구로 향하거나 그곳에서 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됩니다. 미국의 조치는 이란의 항구와 해안선을 봉쇄하는 것이지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2026년 4월 13일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펜타곤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주요 국방협력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협상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은 세계 주요 무역로이자 에너지 요충지인 말라카 해협에 대한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란을 뚫고 나와도 대만 해협을 거쳐서 중국까지 석유가 가는 데에는 말라카 해협을 또 통과해야 되니까 서로 거기를 나왔다 해도 말라카 해협에서 또 견제를 하고 봉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이 중국한테 쇼잉해 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베센트 장관이 요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군 사령부 봉쇄 36시간 만에 이란의 모든 해양교통 완전 차단, 이란 경제 90% 정체 발표, 미국 재무장관 중공은 더 이상 이란 석유를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미국이 무슨 비행기 폭파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좌파 언론들의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란은 GDP는 세계 43위로 2026년 기준 3,256억 달러, 4,400만 달러에 불과됩니다. 이란의 경제력은 미국 31조 8,212억 9,300만 달러의 1.1%에 불과하다. 이즉 미국은 이란보다 85배 강한 나라다. 이란의 국방비는 6.6조 달러로 미국 968.4 빌리언 달러의 0.68%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전쟁은 사실 아닌데, 미국의 그 현재 전력을 10% 정도로 그냥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충건 박사는 이란은 미국의 적수가 아니다, 상대가 안 되는 나라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란을 미국과 맞먹는 대단한 나라처럼 해설해 왔다는 그런 것을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유조선에 총격을 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제한 조치 다시 시행. 잭 블루스터 야후 뉴스. 이란은 토요일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하면서 미국이 해상 봉쇄를 유지하고 휴전 조건이 깨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영국군에 따르면 발표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 두 척이 수로에서 유조선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배 선장은 승무원들이 안전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소형 배를 타고서 총으로 총격을 했다는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탱커 트래커즈 컴에 따르면 이란군은 다른 두 척의 선박도 회항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영국군은 토요일 늦게 해협에서 컨테이너선 한 척이 알 수 없는 발사체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하탐 알 안비야 군사령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가 이전 상태로 돌아왔고, 이 전략적 수로는 이제 군대의 엄격한 관리와 통제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서 목적지까지 또는 그 반대로 여행하는 선박에 대해 항해의 완전한 자유를 허용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엄격한 통제하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위협을 일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협박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47년을 해왔던 것처럼 조금 기울어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최대 50년 전의 구식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모두 매튜로 비즈니스 인사이더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에 사용되었다고 밝힌 북한 KN-23 및 KN-24 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납된 품질과 같은 구시대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은 또한 러시아에 비해 연료 효율이 낮고 더 큰 엔진이 필요했습니다. 두 종류의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이 무기들은 상업용 전자기기로 제작되었지만 최대 50년까지 사용된 구식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은 토요일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발표한 이 연구 결과가 2024년 초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사용된 고체 연료 KN-23 및 KN-24 미사일의 잔해에 대한 실험실 연구를 수행한 후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동시에 생산 과정에서 구식 방법이 사용되며 납땜의 품질은 약 50년 정도 되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또한 포렌식 결과 미사일의 흡연이 장착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비행 중 열로부터 미사일을 보호하기 위한 비교적 저렴한 솔루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화성 11A로 알려진 KN-23은 2028년 열병식에서 평양에 의해 처음 공개되었으며, 종종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M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비교됩니다. 다른 미사일인 KN-24는 2019년에 화성 11B로 공개적으로 데뷔했으며 미국산 아타크므스 전술 탄도미사일과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기관인 GUR은 중국, 일본, 스위스, 영국, 미국의 기업의 부품들이 들어간
KN-23과 KN-24의 부품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헬리콥터 비용의 절반, 조종사 없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직행, 군사 물류의 미래를. 필립 우아오마 4월 18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항공 스타트업이 플랫폼 아키텍처가 현대 자동차 제조에 적용한 것처럼 항공 물류를 위해 복잡성을 제거하고 단위당 비용을 절감하며 기존 하드웨어가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장 가능한 기능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군이 첨단 전기 항공에 주력하는 이스라엘 항공 스타트업 에어가 설계한 이 자율 항공 화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수요는 약 550파운드의 EVTOL 탑재량으로 논란이 많은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고위험 극장에서 선박간 물류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가장 좋은 점은 아마도 가격일 것입니다. 가격은 헬리콥터의 절반 가격이라고 합니다. 저렴하지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렴한 비용이 들 것이더라고 제가 말을 붙여봅니다. 문제의 항공기는 소비자 호기심이나 가벼운 배송 드론이 아닙니다. 최대 250kg, 약 550파운드까지 운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 화물 플랫폼입니다. 이는 특히 선박물류, 해상, 재공급 및 분쟁, 해상 통로에서 헬리콥터 유틸리티 역할과 겹치기 시작하는 클래스에 속합니다. 방위 고객이 이미 유닛을 구매했으며 추가 항공기는 인증 및 군사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CEO자 공동작업자인 나모라는 사람에 따르면 에어는 공군, 해군, 해병대 등 여러 미군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고위험 구역을 위한 작업도구, 탐색 중인 작전 논리는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고위험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해군 물류는 선박 간의 지속적인 이동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헬리콥터가 일반적으로 보급품을 선박 간에 운송하는 데 사용되며 이 작업은 이동하는 갑판 위로 맴돌고 예측할 수 없는 바람 조건 작전 노출로 인해 고유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에어의 항공기는 해당 방정식에서 조종사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임무는 사전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며 항공기는 이를 자율적으로 실행합니다. 배 위에서 이렇게 경비를 쓰고 있는 군인의 모습의 사진도 보여줬는데요. 물류에서 이동 배치에 해당하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큰 배치에서 작은 배치인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횟수는 증가해서 저렴한 것 같지만 저렴하지 않다는 것은 횟수가 많아지면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전반적인 거로 봐가지고는 절감되는 것은 입증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프로그래밍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호르무즈 해협에 간 미군 병사들의 그 식사가 아주 척박하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보급품들이 이런 거로 큰 배치로 하게 되면은 눈에 금방 띄니까 좀 이런 물류 작업으로 물품 보급을 좀 하고 물론 다른 군사 물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생산 기법들이 지금 전쟁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필리핀 해군 무기 매우 큰 방해음으로 적을 무력화합니다. 나딤 사르와로 슬래시키어 4월 17일 장거리 음향장치 LRAD는 법 집행기관에서 배치하는 인기 있는 음파무기로 현재 필리핀 방위기관에서 해상 순찰선 OPV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해군은 BRP 라자 술레이만 PS-20 초계함 위에 소음과 빛을 결합하여 적을 저지하는 다중역할 음향 안정화 시스템 메스 한 쌍을 설치했습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소닉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중국해는 오랫동안 강대국들과의 충돌 역사를 가진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25년까지 필리핀 해안경비대 함정에 장거리 음향 장치를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네이버 뉴스에 따르면 필리핀은 남중국해 순찰함대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음량 및 레이저 기반 무기를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BRP 나자 술레이만 바다의 회색 분함이라고 그 필리핀의 초계함을 사진을 게재해주고 있네요. 이 나라가 획득한 다중역할 음향 안정화 시스템 메스 시스템은 실제로 레이저와 밝은 빛을 사용하고 피어싱 사운드 블라스트를 통해 적을 저지하는 복합 키트입니다. 그러나 주로 LRAD의 사용은 시위를 관리하고 폭도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지역법 집행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소리 무기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400톤급 선박에 설치된 다중역할 음향 안정화 시스템 SX424V122 시스템은 이탈리아 회사에서 공급합니다. 제품 설명에 따르면 적을 탐지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 시스템과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음향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위협이 고조되면 이 시스템은 방향을 잃을 정도로 큰 소음을 터뜨릴 수 있으며 동시에 적에게 빛과 레이저 빔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LW MES CS424 시스템을 만드는 시텍 이탈리아는 웹사이트에서 접근 위원이 감지되면 매우 큰 충격적인 소리, 고강도, 빛, 레이저, 눈부심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이 음파 무기는 통신 및 경고를 위해 최대 3000m까지 도달할 수 있는 큰 소음을 낼 수 있습니다. 2000m 범위 내에서는 높은 음량도 억제 역할을 합니다. 적이 125m 범위 내에 들어오면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 장벽이 시작됩니다. 하고 시텍 이탈리아 제품 전시된 사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얀마 교육 확대 정정 불안으로 과제 많이. 지지통신 국제보도부 4월 19일 미얀마에서 4월에 미나운 후라이 전 국군 총사령관이 대통령이 되는 신정권이 발족했다. 일본이나 구미가 새로운 정권에 거리를 두는 가운데 이웃나라의 중국은 미나운 후라이 씨의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를 파견해 존재감을 어필, 무역이나 경제관계의 강화에 의욕을 나타냈다. 단지 미얀마의 정치사회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한 채 무역 확대를 위한 과제는 많다. 미얀마에 인접한 중국 원난성의 루이레이 4월 초순 거리는 양국의 무역상과 쇼핑객으로 붐볐다. 국경 검문소에는 중국에서 사들인 짐을 아는 미얀마인 바이어가 줄을 섰다. 시장에서 미얀마산 비치와 약, 담배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미얀마의 화자 미디어에 의하면 4월 상순에는 미나웅 후라인 씨와 중국인 주 미얀마 대사가 회담에 교육료의 재개나 국경의 안정화를 향한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루이레이에서는 일찍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미얀마로의 당일 여행이 개최되고 있어 현지 여행사로부터는 우선은 중국인이 자유롭게 육로로 미얀마에 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는 소리가 오른다. 단지 현 시점에서 미얀마 정부의 실효 지배 지역은 국토의 절반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여겨진다. 일부 반정부 세력은 정부를 지원하는 중국을 적대시하고 있으며 중국이 건설한 인프라가 공격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보석상이라고 칭하는 중국인 남성은 미얀마에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은 줄었다고 말하고 비즈니스 회복을 위해서 정정 안정화가 매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호소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